자리가 그렇게 널널하다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상담만 가면 거절당할까요? 요양원 현직 작업치료사인 제가 상담 가기 전에 꼭 아셔야 할 입소 거절 조건 4가지를 싹 다 짚어드릴게요. 예전에는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요양원 아무나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은 반대예요. 우리 부모님 받아주긴 할까? 이렇게 걱정하며 알아보는 보호자분이 훨씬 많아졌어요. 사실 요즘 요양원은 자리가 남아요. 2022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실태조사에서 장기요양기관 10곳 중 8곳 78%가 이용자 모집이 어렵다고 했을 정도예요. 요양시설 정원도 전국 평균 85%, 군 지역은 67%밖에 안 차고요. 그러니 웬만하면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도요, 입소를 거부당하는 어르신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요양원 안에서 일하는 작업치료사예요. 입소 상담부터 실제 케어까지 다 보는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왜 어떤 분은 어렵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안에서 봐요. 오늘은 현장에서 자주 걸리는 조건 4가지랑 그럴 땐 어디로 가셔야 하는지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이 중에서요, 마지막 하나가 좀 뜻밖이실 거예요. 오히려 부모님을 위해 제일 열심히 알아보신 분들이 거기서 걸리시거든요. 왜 그런지는 끝까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먼저 담배랑 술이에요. 담배 피우는 어르신, 반주하시는 어르신, 집에서는 평생 해오시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입소에 걸릴 거라고는 생각 잘 안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걸려요. 먼저 담배는요, 화재 때문이에요. 요양원은 스스로 대피가 어려우신 분들이 모여 계신 곳이거든요. 불이 나면 대피가 아니라 구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설 안에 흡연 공간을 두는 곳이 거의 없어요. 술은요, 약이 문제예요. 입소하시는 분들 대부분 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 수면제 드세요. 술은 이 약들이랑 부딪히고요, 낙상 위험도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가 중요해요. 이건 4가지 중에 유일하게 미리 준비하실 수 있는 항목이에요. 갑자기 끊으시라는 게 아니고요. 입소 2~3달 전부터 조금씩 줄여가시는 거예요. 상담 자리에서 끊고 오세요. 이 말을 들으시면요. 그때부터 시작하면 또 몇 달이 걸려요. 그런데 그동안 어르신은 계속 집에서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양원을 생각하고 계시다면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리고 상담할 때 숨기지 마세요. 숨기고 들어가시면 입소하고 나서 문제가 돼서 퇴소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심한 공격적 행동이에요. 사실 이것 때문에 요양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집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요. 밀치고 소리 지르고 때리시고 그래서 이 정도인데 받아주실까요? 하고 걱정하며 오세요. 그런데요. 공격적이라고 다 거부되는 건 아니에요. 같은 행동이라도 원인이 3가지로 갈리거든요. 그리고 원인마다 답이 달라요. 먼저 치매로 인한 행동 심리 증상이에요. 어르신 입장에서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낯선 사람이 자꾸 몸에 손을 대고 씻기고 갈아입히려 하잖아요. 무섭고 방어적이게 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두 번째는 몸이 아파서예요. 말로 표현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통증을 행동으로 내세요. 변비, 요로감염, 관절통, 잇몸 통증, 나 아파요 라는 말을 못 하시니까 때리고 소리치는 걸로 대신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 해결하면 공격성이 사라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세 번째는 치매랑은 별개인 정신과적 문제예요. 망상이 뚜렷하시거나 약물 조정이 계속 필요한 경우. 앞에 2가지는요. 요양원에서 다룰 수 있는 영역이에요. 낯선 환경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면요. 익숙해지실 시간을 드리고 접근하는 방식을 바꿔요. 갑자기 뒤에서 손대지 않고 앞에서 눈 맞추고 말씀부터 드리고요. 집에서 쓰시던 이불이나 사진 같은 걸 곁에 두기도 하고요. 시키실 때도 억지로가 아니라 어르신 속도에 맞춰서요. 이렇게 며칠에서 몇 주 지난 환경에 적응하시면 저항이 눈에 띄게 줄어드세요. 통증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면요. 숨은 원인을 찾아요. 변비는 아니신지, 소변 볼 때 아프진 않으신지, 어디 관절이 붓진 않았는지 찾아서 그것만 해결해드리면 공격성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집에서 아무리 심하셨더라도요. 요양원에 오셔서 오히려 안정되시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집에서는 이 원인들을 하나하나 다뤄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정신과적 문제는 조금 달라요. 요양원에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요. 촉탁이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구조거든요. 약을 매일 조정하면서 반응을 보는 일은 여기서 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경우엔 정신건강의학과나 요양병원에서 상태를 안정시킨 다음에 오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상담 때 공격성이 있다 없다 보다 이게 중요해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러시는지, 밤에만 그러시는지, 기저귀 갈 때만 그러시는지 그거에 따라 요양원에서 될지 병원을 먼저 가야 할지가 갈려요. 세 번째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예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우리 어머니 욕창이 있는데 요양원에서 관리되나요? 사실 이건요. 되냐 안 되냐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요양원의 의료 처치는 크게 3가지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는요. 시설 안에서 되는 거예요. 간호인력이 매일 하는 건강관리요. 투약이랑 활력 징후 확인이랑 상태 변화 관찰 같은 거예요. 일상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영역이에요.
두 번째는요, 외부에서 오셔서 되는 거예요. 욕창 드레싱, 소변줄 교체, 콧줄 삽입 이런 건 병원 소속 가정 전문 간호사가 방문해서 해주세요. 가정 간호라고 하는데요, 의사 선생님 처방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아셔야 할 게 있어요. 하나는요, 이건 장기요양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이에요. 그래서 요양원 비용이랑은 별개로 본인 부담이 따로 붙어요. 또 하나는요, 모든 요양원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연계되는 병원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설마다 달라요. 마지막은요, 아예 어려운 거예요. 병원에 있는 큰 산소통 같은 건 요양원에 없어요. 장비가 있어야 하고 24시간 사람이 붙어야 하는 처치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준은요,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누가 하는 처치냐예요. 시설 안 인력이 할 수 있는 거라면 요양원에서 되시고요. 간호사가 해야 하는 거라면 가정간호가 연계되는 곳이어야 해요. 의사나 병원 장비가 있어야 하는 거면 요양병원이 맞아요. 그래서 상담 가시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어머니 이 욕창은 누가 봐주시나요? 시설에서 한다고 하시면 첫 번째고요. 외부에서 오신다고 하면 두 번째. 그러면 비용도 얼마나 자주 오시는지도 같이 확인하셔야 해요. 마지막은 재활을 원하시는 경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제일 하고 싶은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 재활 좀 제대로 시켜주세요. 걷는 것까지는 회복시켜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보호자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리고 이 말을 들으면 저희는 잠깐 말을 고르게 돼요. 좋은 소식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 목적이시면요, 요양원은 맞지 않으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양원의 목적은요, 회복이 아니라 생활 유지예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요양원에도 치료사가 있긴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담당하는 인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분당 매일 30분씩 목표를 세워서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건요, 인력 구조상 어려워요. 회복을 목표로 하는 곳은 따로 있어요. 뇌졸중이나 골절처럼 명확한 원인이 있고 그게 최근에 생긴 경우라면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발병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들어가야 돼서 시기가 정말 중요해요. 뇌졸중은 보통 발병 3개월 안, 골절은 더 짧게 봐요. 그래서 이 시기를 요양원에서 보내시면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요양원이 재활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요양원의 재활은요, 더 나빠지지 않게 지키는 재활이에요. 앉아 계실 수 있는 힘을 유지하고요, 관절이 굳지 않게 하고 스스로 숟가락을 드실 수 있는 만큼은 지켜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다만 좋아지게 해주세요 랑은 다른 일이. 이 구분을 모르고 들어가시면요, 몇 달 뒤에 실망하시게 돼요. 오늘 기억하실 건 딱 세 가지예요. 하나, 거절을 들으셨다고 해서 부모님이 문제인 게 아니에요. 케어가 어려운 조건이 있을 뿐이에요. 둘, 자주 걸리는 건 담배, 술, 심한 공격적 행동, 의료적 처치, 재활 요구예요. 이 중 담배랑 술은 미리 준비하시면 달라져요. 셋, 의료 처치는 누가 하느냐로 나뉘고요. 회복이 목표시라면 요양원이 아니라 재활 전문기관이 맞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케어가 어려운 상태인데도 일단 받아주는 곳이 있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상태로 들어가시면 몇 달 뒤에 다시 옮기셔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제일 힘드신 분은 어르신이에요. 받아주는 곳이 아니라 맞는 곳을 찾으셔야 돼요. 부모님 모실 곳 알아보시면서 거절도 들으시고 많이 막막하셨을 텐데요. 오늘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부모님 상태를 놓고 어디가 맞을지 고민 중이시면요, 댓글로 상황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